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모유수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흐린 게 모유수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참 적절한 날인 것 같아요. 유방올혈부터 유두백반, 유선염, 전몸살까지 다 겪으면서 저만의 해결 방법과 추천템, 추천 방법들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담아 보았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일단 서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모유수유가 너무 편해서 마음을 먹었고 또 아기한테도 좋고 저한테도 좋기 때문에 이거를 유지를 하기로 결심을 한 사람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까지 모유수유를 한 기간이 70일이 좀 넘었는데 그게 아까워서라도 모유수유를 계속 유지를 할 생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먼저 타임라인을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정리가 안 될까봐 여기 옆에다가 적어놨어요.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출산 후 4일차에 전몸살을 겪습니다. 산부인과에 마사지 샵이 있어서 가슴 마사지를 받았는데 효과는 일시적이었고 축으로 열심히 양을 늘리다가 오히려 봉변을 당했어요. 퇴원 후에 하루 정도를 혼합을 하다가 젖이 돌처럼 굳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남편이랑 마사지 해보고 이거는 직수가 아니면 답이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직수를 그때부터 주구장창 하게 됩니다. 그때는 그냥 마음을 먹고 아기한테 너가 안 먹으면 굶는 수밖에 없다 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직수를 계속 시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젖꼭지에 상처가 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물리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를 35일쯤 알게 돼요. 그때 고열이 한 번 난 적이 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유선염이었던 거예요. 도저히 나 혼자 하는 방법이 뭔가 이상하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유두가 이렇게 아프다고 안 하는데 나는 이렇게 막 물릴 때마다 막 진짜 이러면서 물렸거든요. 소리를 지르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남편이 그만하면 안 되냐고 할 정도로 너무 힘들게 모유수유를 하니까 코칭을 한번 받게 됐어요. 근데 그때 자세가 잘못됐었다는 거를 알게 됩니다. 맨날 남편한테 제가 하는 말이 허리 아프다, 목 아프다, 어깨 아프다 였거든요. 자세를 바르게 하면 하나도 안 아파요. 저 지금 어깨랑 이런 곳은 부수적인 건 하나도 아프지 않거든요. 그동안의 습관 때문에 생긴 유두 상처랑 유두 백반 이거의 치료가 시급했는데 의료용 란셋으로 유두 백반을 제거하기도 했었어요. 이게 좀 무섭다면은 젖을 조금 불린 다음에 그 타올 같은 걸로 밀어서 제거하는 거를 추천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딱지가 생기면 또 막히게 돼요. 그래서 상처나지 않게 조심히 이거를 제거하는 과정을 거쳤고 그렇게 막힌 유선을 뚫고 나서 젖을 올바른 다시 배운 방법으로 물리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순탄히 이제 모유수유에 정착을 하는가 싶다가 72일째 엄청난 울혈이 또 발생합니다. 가슴에 무슨 보형물을 넣은 것처럼 왼쪽 여기 아래 부분이 가슴 수술한 그 모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단단하고 모양까지 변하고 너무 아파가지고 와 진짜 미치겠다. 이거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밤을 거의 새다시피 하면서 얼음 찜질팩을 여기 계속 대고 있고 아기한테 물려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또 유두 백반이 생겨 있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좀 기름지고 밀가루 이런 거 많이 먹었더니 또 유두 백반이 생긴 거죠. 그거를 이제 가슴 아픈 것보다 바늘로 어떻게 찌르냐 하는 분들 계실 텐데 가슴 아픈 것보다 찌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유두에 하얗게 막 같은 게 생겨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 저희 뭐 여드름 같은 거 나면은 고름 딱 찼을 때 그 의료용 란셋으로 이렇게 찌르면은 고름만 싹 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유두 백반을 찔러요. 거기 고여있던 모유가 완전 막 물총처럼 싹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기가 물려도 말랑해지지 않던 젖이 드디어 말랑해지더라고요. 제가 이런 과정들을 정말 70일 넘는 기간 동안 겪으면서 주의할 점 그리고 추천하고 싶은 것 이거를 정리를 해봤어요. 먼저 주의할 점은 젖돌 때 산후 마사지랑 전신 마사지는 되도록이면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산후 마사지 받으면 몸에 순환이 되면서 열이 싹 올라가잖아요. 특히 온열돔 같은 거 사용해서 가슴까지 따뜻하게 마사지 하는 거는 젖을 돌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고요. 또 전량이 과다하신 분들이라면 온찜질은 무조건 피해주셔야 돼요. 여름이 덥잖아요. 그래서 여름철에 유선염이 더 잘 온다고 해요. 샤워할 때도 너무 뜨겁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 또 수유할 때 저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아기를 이렇게 잡는 요람 자세로만 수유를 했었어요. 요람식 자세 말고 뭐 눕수를 한다던가 풋볼 자세를 한다거나 해서 한 3가지 자세를 번갈아서 수유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절대로 한 가지 자세만 하는 건 안 돼요. 아기 턱이 있는 부분에 모유가 빠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아기를 이렇게 안았다 그러면 아기 턱이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 모유가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풋볼 자세로 하면은 이제 이쪽에 아기 턱이 오게 돼요. 그럼 이쪽 모유가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좀 빼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유축을 자주 하지 말기. 유축 자주 하면은 오히려 전량이 너무 늘어나서 나중에 고생을 하게 됩니다. 또 유선이 자주 막히는 분들이라면 밀가루, 기름진 음식, 튀김 같은 거, 너무 단 음식 이런 거 피해주시고, 야채 많이, 한식 위주 그런 식사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먹는 거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사람인 것 같아요. 조금만 기름지고 밀가루 이런 거 많이 먹으면 바로 유두백반 생겨버리는 사람이라서 추천을 드립니다. 젖이 너무 많이 도는 분들은 국 드시지 마시고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오히려 모유의 흐름이나 그런 부분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수유 쿠션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저는 사실 시중에서 제일 높은 거라고 가장 비싼 수유 쿠션, 저 뒤에 보이는 거 이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당근마켓으로 5,000원 주고 사온 수유 쿠션이 진짜 훨씬 좋았어요. 제가 보여드리면, 이게 아기가 아까 여기다가 응가를 해가지고 커버를 뺀 상태인데, 이렇게 판판한 수유 쿠션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저는 돌려서 이 머리가 이렇게 나오게 해서 풋볼 자세를 하고, 이렇게 바로 돌려서 이제 이쪽 가슴은 요람 자세, 그리고 다음 수유텀에는 이쪽을 해서 여기서 풋볼 자세,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쪽 요람 자세로 먹이거든요. 그리고 새벽에 너무 피곤할 때는 눕수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판한 게 제일 좋아요. 아기 머리는 너무 낮다 하시는 분들은 손을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괴어주시면 돼요. 아기 머리를 이렇게 해서 여기 딱 대서 아기를 눕히고 수유를 합니다. 그러면은 딱 맞아요. 이거 딱 하나 있으면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추천하는 건데요. 추천 아이템을 하나 꼽아보자면 아모마 자연주의라고 메디컬 허브가 있어요. 그 독일에서는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게요. 독일에서는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가도 허브를 처방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모마 자연주의의 밀플로우 블렌드라는 제품인데 내돈 내산이고요. 포트마리골드, 클리버즈, 레몬 버베나, 스피아민트, 레드클로버라는 그런 성분들이 영국 메디컬 허브 100%라고 써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벌크로 하나씩 포장되어 있는데 유질 관리에 되게 좋다고 해요. 뭐 기름진 음식 많이 먹고 해가지고 끈끈해진다거나 그래서 유선이 막히고 이러지 않게끔 좀 예방을 해주는 제품인데, 아는 사람은 많이 없는데 후기를 보면은 다 후기가 좋아요. 최근에 폭주하기 전에는 요거 효과를 많이 봤던 것 같고, 이번에도 유방 울혈로 고생 많이 했을 때 얘를 하루에 2개씩 2포씩 먹어줬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플 때는 유축을 하시되 길게 하지 말 것. 왜냐면 전량이 늘어나니까 내 뇌에서 아기가 계속 먹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전량을 늘리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유축이나 수유 후에 얼음팩 대고 있기. 저는 유축하고 수유한 후에는 얼음팩을 여기나 아니면 여기 겨드랑이 사이에 끼워놓고 자고, 잘 때도 올리고 잤어요. 그게 효과가 되게 좋았습니다. 전량 많으신 분들은 절대 따뜻한 거는 하지 마시고 얼음 찜질만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풋볼, 요람, 때로는 눕수까지 아기의 턱 방향에 젖이 빠진다고 생각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수유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가슴이 너무 딱딱할 정도로 찼다면 유축을 먼저 조금 해주세요. 보통은 아기를 물리고 남은 거를 유축하시는데, 유축기로 뺄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지만 아기는 유축기가 빼지 못하는 젖까지도 빼주거든요. 딱딱할 때 유축을 먼저 하시고 좀 말랑해진 상태에서 아기를 먹이면 더 아기도 잘 물고 또 아기가 남아있는 젖까지도 깨끗하게 먹어줄 수 있기 때문에 쭉 후 그 다음에 수유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선염은 계속 젖을 물리면서 치료되는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물리시고, 결론은 가슴을 자주 만져보면서 이렇게 뭉친 곳이 없는지 보고 뭉쳐있는 쪽으로 먹이셨으면 좋겠고, 또 식단 관리가 진짜 중요한 것 같다는 것을 제가 또 깨달았고, 허브티의 도움도 받아보실 수 있다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사실 슬픈 젖꼭지 증후군이라고 있는데 아세요? 행복한 그런 감정보다는 젖이 나오기 시작하면 저는 약간 우울하기도 하고
그 울렁거리는 느낌까지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상이라고 해요. 애기 젖 물리면은 옥시토신이 나와가지고 막 행복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그럴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아닌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애가 젖 먹는 모습이 너무 예쁘고 그 소리도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저도 들은 건데 엄마와 아기는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가지고 아기가 감기에 걸리면 모유에서 감기약 성분이 나온다고 해요.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건이 되는 상황인 저는 모유 수유를 앞으로도 유지할 생각입니다. 제가 정답은 아니고 다 옳은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분에게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찍었거든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답글을 남겨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힘내서 육아합시다. 화이팅!